네,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파워포인트 강좌를 시작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냐면 시작을 눌러줍니다. 아니면 여기 검색창에 파워포인트라고 쳐도 돼요. 치는 게 더 빠르겠죠? 파워포인트. 네, 글씨가 틀렸네요. 네, 오른쪽 이거 나오는 것들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창이 열리죠. 그러면 지금 왼쪽에 보면은 최근에 사용한 항목에서 제가 사용했다는 얘기는 제가 작업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뭐냐면은 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디자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디자인을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새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새 프레젠테이션.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파일, 폼, 삽입, 디자인, 전환, 애니메이션 해서 보기까지 나오는데 여기가 뭐냐면 제목 표시줄이에요. 제목 표시줄.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1이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첫 번째로 작업을 하는 건데 저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1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 아이콘들 있죠. 내가 파일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으면 요거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다시 파일을 눌러볼게요. 파일을 눌러주면 정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쇄, 공유, 내보내기, 닫기, 계정, 옵션 이런 게 있고요. 내가 차근차근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이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홈을 눌러주면요. 홈에는 폰워크라든가 잘라내기 그리고 글 상자들이 있고 도형들이 있습니다. 삽입할 것들을 여기 홈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홈 옆에 보면 삽입이 있는데 삽입은 새 슬라이드를 이렇게 삽입을 하거나 표를 삽입을 할 수도 있어요. 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 화면이 보이시죠? 표 만들 건지 표 삽입, 표 그리기, 뭐 엑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은 내가 여기 파일에 가서 그림을 불러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그림이나 스크린샷, 앨범, 도형, 차트, 텍스트 상자 이런 것들 슬라이드 속에 삽입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동영상도 삽입이 되고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수식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 디자인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눌러보면은요 이게 디자인이 바뀌어요. 내가 디자인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해서 글씨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 버튼 눌러서 한 번에 찾아줄 수도 있고요. 현재 테마 저장이나 테마 찾아보기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살짝 화면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가 만약 이 보라색을 찾았다. 그럼 내가 이렇게 디자인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 디자인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한 색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여기 화면 눌러서 색이나 글꼴이나 내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주시면 이 화면이 바뀌어요.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 디자인에서 슬라이드의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16개 9를 선택하면 유튜브의 채널한테 썸네일을 만들 수 있고요. 슬라이드 지정도 해줄 수 있어요. 사이즈를 정해줄 수 있어요. 조금 빠릅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네. 여기 배경 서식도 넣어줄 수 있고요. 디자인에서 배경 서식을 눌러주면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떠요. 단색으로 들어갈 건지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갈 건지
선택을 해주는 건데 조금 이따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전환을 눌러주면 화면이 바뀔 때 어떻게 보여줄 건지 네,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당기기도 있고 효과 없이 있고 소리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글씨나 도형이나 선택을 하면 여기에서 나타나기나 뭐 날아오기 이렇게 해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슬라이드를 다 만들었어요. 발표 자료를.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해주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할 건지 할 건지 예행 연습도 있고 슬라이드 쇼도 있고 파워포인트에서 동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세건대 이렇게 되죠? 검토가 있고요. 맞춤법 검사라든가 뭐 한글, 한자 이런 나라 언어도 선택을 해줄 수 있고요. 보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또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할 수 있는 화면도 나오고요. 이 눈금자를 눌러주면 위에 눈금자가 나와서 정확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눈금선도 보이게 할 수가 있고요. 안내선도 가운데가 어딘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기나 검토나 슬라이드쇼 이런 것들 제목 표시라고 하고 이 제목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알면은 쉽게 찾겠죠. 모르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주세요. 선생님, 여기 그 앞에, 네. 메뉴창이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계속 바뀌던데? 이거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기가 눌러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홈을 눌러주면 글씨나 네. 도형 이런 거 삽입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자동으로 떠요. 홈. 그리고 삽입 버튼 눌러주면 삽입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다 뜨고요. 그다음에 네. 디자인 눌러주면 디자인을 선택해 줄 수 있는 뜨고. 여기 맨 위에, 그 다음에 전환. 예, 그렇죠. 맞아요. 전하는 화면이 바뀔 때. 예.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은 움직임을 줄 때 해주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쇼, 검토, 보기. 예. 아이콘 제목 표시줄을 눌러주면 여기가 제목 표시줄이고 프레젠테이션 1이 제가 설명 잘못했네. 프레젠테이션 1이 제목이고요. 여기가 메뉴줄이에요. 메뉴. 우리 식당에 가면 메뉴 있죠. 네. 떡볶이 뭐 어묵 그것처럼 이렇게 여기를 제목이 아닌 메뉴 표시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뉴. 이 창은 닫고 만약에 이거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네. 저장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받을 때 저장 버튼이 항상 떠죠? 그렇죠. 이거를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하시면 돼요. 이거 네. 눌러도 되고 파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다른 네. 이름 저장해도 되고. 그럼 저장을 해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면 어디에 저장할 건지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 키네마스터 강좌가 아닌 PPT 이곳에다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럼 폴더를 폴더를 하나 따로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질문 좋아요. 음, PPT 폴더에다 넣어줄 거다. 그러면 PPT 폴더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 여기 찾아보기 있죠. 네. 찾아보기 눌러서 내가 직접 찾아줘도 돼요. PPT나 동영상이나 카카오톡 받은 할 어디다 저장을 해줄 건지 선택을 해주시고 아까 파일 이름이 제목이 프레젠테이션 1이었죠. 네. 그죠? 메뉴에 네. 이거를 연습이라고 바꿀게요. 파일을 연습. 그리고 저장을 하면 여기 뭐라고 바뀌었어요? 연습.
이거 하시- 파워포인트. 네, 연습이 파일명이 되는 거예요. 파일명이 연습. 네, 이거들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연습 들어가서 찾기. PPT 들어가서 연습 파워포인트.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은 지금 화면에 PPT가 있어요, 없어요? PPT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들 내가 매번 여기 시작 버튼 눌러서 MS 오피스 가서 찾아주려면 번거롭죠. 네. 그래서 시작을 눌러주세요. 시작을 눌러주고 화면을 아래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폴더를 한번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엑셀도 있고 뭐 기록 관리자도 있고 많이 있네요. 이 중에서 우리는 파워포인트를 자주 쓰잖아요. 파워포인트. 마우스를 갖다 놓고 절대 누르지 말고 오른쪽 버튼을 제가 눌러버렸네요. 다시 할게요. 시작 눌러주고 파일을 내려줄게요. 네. 파일을 내려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선택하고 파워포인트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네. 빈 화면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은 이게 나오는데 시작 화면에 고정을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네. 네, 시작을 눌렀을 때 여기에 보이는 거죠. 시작 화면에. 네. 그죠? 시작 화면 고정. 네네. 시작 화면에 고정. 네. 시작을 눌렀을 때 여기에 바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뭐라고 저장했냐면 연습이라고 저장했. 연습 파워포인트. 네. 여기 좌측에 보면 최근에 사용한 항목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연습을 눌러주는 거죠. 이 연습을 눌러줬더니 아까 저장된 파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쌤들 질문요. 질문 없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태욱권사님 질문요. 네,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쉽죠? 이제 꾸미는 거에 이거 어렵지. 네, 꾸미는 거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창을 닫고 제가 오늘 이렇게 줄리아 로버츠 김영숙 쌤과 함께하는 PPT 시간이 행복입니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글씨를 써야 되는데 이 워드아트를 이용해서 썼거든요. 삽입 네. 워드아트를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삽입 워드아트 가짜를 클릭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 모양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요거들을 선택해서 글씨를 썼는데 이번에는 이거 주황색 글자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서 글씨를 쓰는 거죠. 파워포인트 제작 발표 이렇게 쓰고 얘를 이동을 해줄게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제작 발표회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들 선택하고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또 바뀌어요. 검정색으로 바뀌고 다시 이 화살표를 눌러서 내가 이걸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색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보면 삽입에 가서 워드아트를 눌러서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그 삽입에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삽입에서? 제가 여기다 글씨를 써드릴게요. 네. 삽입에서 워드아트
하트를 썼어요. 되셨죠? 그때 삽입 눌러도 워드 하트가 안 나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보여요. 삽입에 가서 워드 하트가 안 보여요? 삽입 누르면 그 밑에 있는 창이 워드 하트라는 게 없고 가짜라고 뭐 텍스트 새 메모 기호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보면은 텍스트 머리글 바닥글 옆에 가짜로 써 있어요. 한글로. 워드 하트는 작게 써 있어요. 제 화면 보이시죠, 지금? 네. 워드 하트. 아, 근데 이게 보통 사람 선생님 거랑 보통 그 파워포인트하고 다른가요? 이렇게 여기 삽입 눌렀을 때 여기 뜨는 게요? 거의 비슷하고요. 쌤의 파워포인트 버전이 몇이에요? 버전이 뭔지 모르고 그냥 여기 옆에 있어서 그냥 왔는데 자주 왔는데 그거는 삽입 눌러도 선생님처럼 요게 없는데 가짜 이런 게. 아,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쌤, 상자로 들어가야 되나? 응? 텍스트 상자. 아니, 워드 텍스트 옆에 워드 하트가 있는데, 버전이 나는 뭐, 워드 하트가 없고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텍스트 상자. 아, 텍스트 상자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화면 좌측에 메뉴줄에서 파일을 있죠. 네. 파일을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옵션, 파일의 옵션, 파일의 옵션에 가서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워드 아트를 선택하고 추가를 눌러주면 돼요. 아, 네. 추가해 놓을게요. 다음에. 네. 네, 이거 되셨죠? 지금 네. 이 글씨체는 뭐 하면 되냐면 삽입에 가서 워드 아트를 한 거예요. 쉽죠? 예. 그리고 이 코로나19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있는데 이거는 글씨 그냥 쓰시면 돼요. 네. 한글 사용해 보셨죠? 네. 태욱 강사님 한글 사용하시죠? 예, 예.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글씨 쓰는 건. 코로나19를 바꿔주고 싶으면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HY 경고딕이 아닌 헤드라인으로 주고 싶다. 예.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 글씨 크기도 뭐 바꿔줄 수도 있어요. 코로나19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코로나19는 좀 키워주는 게 좋겠죠. 60초고요. 그리고 글자 색은 지금 이 글꼴색 빨간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 조그만 화살표를 눌러서 내가 선택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19 무슨 색이 좋으세요? 빨간색.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주죠. 요거는 뭐냐면 글씨를 크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19 점점 커졌죠. 그 옆에는 작게 이렇게 작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글씨 정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홈 버튼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정렬 가운데. 글씨 바꿀 때는 한글에서도 하시지만 블럭을 잡으면 돼요. 이것만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19를 블럭을 잡고 지목을 할 수도 있고요. 뉘어서 그 다음에 밑줄을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 글씨 변형하는 거 이해되시죠? 예. 네? 행동 예방 지침을 했는데 이 도형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메뉴에 어디에 있냐면 홈 버튼. 홈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데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내가 여기서 원하는 도형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거를 선택을 할까요? 행동 예방 지침. 자, 메모장 한번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메모장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 그림 선택이 되어진 거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네. 선택하고 그러면 그 안에는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냥 네. 쓰시면 행동 예방 지지. 이렇게 썼죠. 네. 그러면 이 색을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어떡하냐면 도형을 선택하면 색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도형 채우기가 흰색이죠. 예. 글씨 흰색이라서 보이는 거고요. 여기 조그만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도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도형 채우기 작은 화살표 눌러서 다른 채우기 색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글씨색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볼게요. 도형 채우기 밑에 도형 윤곽선이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죠. 이거를 눌러서 검정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검정색이 여기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안 바뀌었나요? 파란색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검정색 선택해주고요. 도형 윤곽선을 눌러보면 윤곽선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좌측에 행동 예방 지침 윤곽선이 없어요. 다른 윤곽선 색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요. 스포이드를 해볼게요. 스포이드는 뭐냐면 도형을 선택하고 내가 여기에서 요 칼라 지금 스포이드 따라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 색으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선이 바뀐 거예요. 선이. 제가 선을 선택해서 만약에 이 도형 안에 색을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도형 채우기를 눌러서 스포이드 선택해주고요. 이 안에 걸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색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도형 채우기를 선택하느냐 도형 윤곽선을 선택하느냐 그 차이고요. 스포이드는 이 주변의 색을 내가 클릭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테두리에 들어갔고 도형에 넣고 싶다 그러면 스포이드를 눌러서 어떤 색이 좋을까요? 이 색, 회색을 쓰고 싶다 그러면 스포이드에 이렇게 색 RGB 컬러가 나와요.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질문이요. 선생님, 이 그림은 원래 가지고 오셨던 건가요? 아, 좋은 질문 하셨어요. 지금 홈에 가서요. 홈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홈에 가면 도형이 있어요. 그죠? 네. 여기 보이시죠?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뭐 사각형 기본 도형이 쭉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도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마음에 드는 도형을 선택했으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해서 만약에 별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 별이 그려지는 거죠. 도형.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글씨 쓰고 싶으면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별이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색을 바꾸고 싶으면 도형 도형. 가서 내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리고 선생님, 여기 이거, 이 그림은 어떻게 가져오신 거예요? 이 간호, 여기 그 메인 이 그림. 잠깐만 제가 거기는 아직 안 갔고요. 아, 예. 여기 행동 예방 지침 보면은 검정색이 약간 두껍게 들어갔죠. 그러면 제가 이걸 바꿔볼게요. 이걸 선택하고 어디 가서 바꿔줘요? 선은? 윤곽선. 그렇죠. 도형의 윤곽선. 대답을 해주세요. 일단 검정을 선택하고요. 두께를 볼게요. 두께. 이게 두께 보이시죠? 네. 예.
네, 이렇게 두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 밑에 보면 도형의 효과가 있어요. 화살표 눌러볼게요. 네.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가 현재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그림자가 보여요. 보이시나요? 네. 이런 효과를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림자 옵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얘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도형 효과가 이렇게 적용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도형 효과 눌러서 반사를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반사를 해주면 돼요. 반사. 그리고 이 행동 예방 지침 이거들 똑같이 도형을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 눌러서 이동을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써드릴게요. 도형 이동, 도형 복사하기. 도형 복사하기는 도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한글로 쓸게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마우스 클릭 해서 이동.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도형을 일단 이렇게 선택했죠.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가 보여요. 여기. 그죠?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잘 안 되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까지는 되셨죠? 선생님 이동할 때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그리고 다른 거 안 눌러도 돼요? 마우스 이동. 클릭해서 이동. 아,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를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이동. 네. 시프트, 컨트롤 키만 누르고 이동을 해도 되는데 시프트 네. 키를 누르면 반듯하게 이동을 해요. 얘를 아, 이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가면 이렇게 좀 이동을 이렇게 반듯하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시프트 네.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반듯하게 가요. 옆으로, 아래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하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화면에 이게 안 맞죠? 지금 간격이 안 맞죠? 네. 네. 만약에 얘가 간격이 안 맞아. 자기 멋대로야. 근데 내가 이렇게 갖다 놔도 위치도 잘 안 맞잖아요. 이럴 때는 처음과 끝의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순서대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리기 도구에 가면 서식에 가면 뭐가 있냐면 맞춤이 있어요. 서식에. 그러면 이거들 무엇을 맞춰주면 좋겠냐면 이 중간을 맞춰주면 좋겠죠. 가로의 선이 틀리기 때문에 눌러주면 가로선이 맞았어요. 그리고 맞춤을 다시 한번 눌러서 가로의 간격을 동일하게 하면 간격이 동일하게 되겠죠. 이렇게. 간격 동일하게 됐죠. 위아래가 네. 맞고. 이거는 어디에 가면 있냐면요. 삽입에 써드릴게요. 삽입에 아니지. 삽입이 아니라 어디였죠? 서식. 서식에 이렇게 선택하고 서식을 눌러주면 맞춤. 맞춤에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도형, 이렇게 선택하고 서식. 그래서 서식에 가서 맞춤. 가운데 정렬이나 거기서 하나씩 선택을 해보시면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네. 되셨나요? 네. 수영쌤 이해되죠? 예.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지금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삽입에 가서, 그림. 삽입에 가서 그림을 선택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사진을 눌러보면, 카카오톡 받은 파일에서 제가 할게요. 그래서 삽입. 그래주면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네, 이게 바로 전데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삽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쪽 대각선을 눌러주면 커지고요. 선택하고 여기 보면은 지금 동그리가 있죠. 이거는 뭐예요? 화면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Shift를 눌러주면 딱딱 45도로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 양쪽 화살표. 우리가 화면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1대1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기 대각선 있죠.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오른쪽에서 줄여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균형이 안 맞아요. 비율이 안 맞아. 음.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잘못했잖아요. 되돌아가고 싶으면 컨트롤 Z를 눌러주면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컨트롤 Z를 눌러주면. 그리고 사진 크기를 줄일 때는 반드시 어디서 줄인다고요? 모서리. 그렇죠. 크기 조절. 사진 크기 조절은 대각선. 그래, 모서리가 좋군요. 모서리, 대각선. 부분에서 느리기, 줄이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하나 더 쓰셔야겠네요. 그래서 삽입. 이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가볼게요. 크롬을 실행을 합니다. 크롬을 실행을 하면 크롬은 어디 거냐면 미국 구글 회사 거죠. 여기에서 제가 코로나라고 검색을 할게요. 코로나. 뭐 예방을 찾아도 되고 코로나만 해도 되고 맥주도 있네. 네, 코로나 치고 여기서 이미지를 눌러주는 거예요. 코로나의 이미지. 그러면 코로나와 관련된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 방역하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방역하는 걸 넣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해서 이 사진이 내가 원하는 사진인가 보시고요. 이 사진이 맞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뭐 열기 이런 거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지 마시고 네. 이 복사를 눌러주세요. 이미지 복사.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삽입 그림 가면 두 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장한 다음에 불러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지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로 오냐면 여기 파워포인트에 와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본 크기가 크니까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작게 갖다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사진 가져오는 거 어디로 가요? 인터넷 구글로 갈게요. 구글에 가서 내가 원하는 코로나 예방. 그래요. 만약에 이 그림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 하면 돼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눌러서 붙여넣기.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죠. 쉽죠?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그 파워포인트 그 이미지 복사해서 파워포인트 열고 다시 오른쪽 넣어서 오른쪽도 마우스에 대해서 붙여넣기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단축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질문 잘하셨어요. 사진 가져오는 방법. 사진 구글에 가서 크롬을 실행을 하셔도 돼요. 크롬 실행. 그게 구글이니까 구글로 할까요?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 그리고 컨트롤 C, 요, 다시 불러난 거야. 컨트롤 플러스 C. 그리고 단축키예요. 컨트롤 플러스 V 해주시면 돼요. 이 단축키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시고 와서 붙여넣기 하시면 네. 네. 그러면 이 사진에다가도 그림자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 사진을 선택하시고요. 이 네. 도형 효과 있죠. 네.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면 사진에 이렇게 도형이 들어가는 거죠. 이 사진 지금 밋밋하죠? 선택하고 도형 효과 눌러서 뭐 3차원의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줄 것인지 본인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돌아가시면 되고 도형의 효과 눌러서 반사를 주고 싶다. 아니면 네온 사인을 주고 싶다. 이게 퍼짐 정도가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많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선택해서 도형 효과.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1포인트, 2.5포인트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사진을 보면 어떠세요? 모서리가 딱딱하죠? 근데 이거를 뭉개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럼 이렇게 뭉개지죠? 근데 너무 많이 뭉갰죠? 네. 컨트롤, 도형 효과 눌러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살짝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삽입에 가서 스크린샷이 있어요. 이게 화면 캡처하는 건데 뭐냐면 바탕화면에 열려있는 모든 창을 빠르게 캡처하여 문서에 추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바탕화면 삽입의 스크린샷. 컨디션.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게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는 게 다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다 들어왔는데 이 양 들어왔으니까 얘를 편집을 해주면 좋겠죠. 네. 네. 내가 이걸 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 필요한가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어떤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퍼져 있는 이 지도를 잘라볼게요. 그러면 이게 도형을 선택하면 아까 이렇게 대각선 축소가 나오는데 여기 자르기 오른쪽 상단에 자르기 보이죠? 보이셔요? 네. 마우스 있는데 자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에 이렇게 떠요. 모서리 쪽에 뜨는데 얘를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거는 다 잘려져요. 얘는 안 보이죠? 어디로 간 거야? 네, 숨어 있었죠. 그래서 이 밑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바깥 회색 부분은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X를 한번 쳐주세요. 마우스로 다른 곳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다 잘려나가고 얘만 이렇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삽입을 눌러서 그림을 저장된 폴더에서 가져와도 되고요. 스크린샷 이거를 이용해도 되고 온라인 그림을 눌러서 가져와도 됩니다. 그리고 사진 앨범에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그림 삽입, 파일 디스크 어디에서 삽입할 건지 내 폴더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림 가져오기 아셨죠? 쌤? 여보세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다른 분들은 이해되셨나요? 예. 네. 네, 대답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진은 제가 네, 이 사진을 확대해서 이 사진을 가지고 한번 예쁘진 않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이 사진을 보면 편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위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없죠. 그죠? 뭐 자력이라든가 사진을 편집할 게 안 나오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나와요. 배경 제거. 배경 제거는 뭐냐면 얘만 남길 거예요. 이 김영숙이만 남길 건데 얘네들 일단 치우고요. 도형을 또 더블 클릭. 배경 제거. 배경 제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요.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제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흰색 칠판만 나오면 안 되죠. 저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좌측 화면에 보면 보관할 영역 표시 얘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연필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색이 어떻게 돼요? 잘 보이죠? 제가 지금 네, 연필로 보여지는 선을 그어주면 그 선은 다 보여져요. 네, 이 뒤에도 그려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요 부분도 보여줘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남아있고 바깥 부분은 다 잘려진 거예요. 사진을 옆으로 찍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줄게요. 연필로 그려주면 제거되는 부분이에요. 이 지우개가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지우개 다 보였나요? 여기 이 부분도 그렇고 네, 이렇게 해서 변경 내용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이걸 눌러주는 거예요. 체크 버튼. 어머, 변경 내용 유지를 눌렀더니 그대로 있죠.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배경 제거를 눌러주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플러스를 눌러주면 이 부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눌러주면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는 이렇게 되는 거고 제거할 영역을 표시하려면 이 빼기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빼기. 그러면 여기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색이 칠해지죠. 보라색으로. 제거할 영역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반듯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다 여기가 선택이 되나요? 이렇게 하고요. 표시된 걸 삭제 눌러볼게요. 표시 삭제. 네, 이렇게 지워졌는데 제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사라졌죠.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라색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보관할 영역을 표시해 줘야 돼요. 더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가 보기 싫다 그러면 얘는 제거할 영역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보라색은 안 보이는 거. 이 손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도 이렇게 연필로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검정색 보이죠? 네. 이 손도 보여야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여줘야 할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연필로. 그러면 나머지 배경이 다 지워집니다. 표시 삭제. 네, 지저분하게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 사진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블 클릭 해서 여기 화면에 보면 자르기를 해주세요. 자르기. 여기 모서리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 이게 지저분한 거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다른 마우스로 다른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깔끔하게 들어갔죠. 되셨나요? 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여기 배경 제거 옆에 수정이 나와 있어요. 수정은 뭐냐면 선명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갈수록 선명도가 조절이 되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밝기 네. 대비.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밝기 대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밝기 대비로. 어떤 게 좋은 건지 본인이 알면 어둡고요. 적당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색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색채도 컬러로 들어가네요. 내가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뭐 노란색 배경, 파란색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투명한 색으로 설정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꾸밈 효과는 뭐냐면요. 이 사진을 지금 이거 포토샵에 가면 있는데 여기에서 파워포인트에서도 이렇게 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자기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모양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그림 압축. 문서에서 그림을 축소하여 크기를 줄입니다. 그랬는데 이 그림에만 적용을 시켜주면 해상도, 문서 해상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림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원래대로 눌러주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도형을 선택할게요. 이거는 프레임이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얘를 좀 키울게요. 보기 편하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테두리가 여기서 그림을 더블 클릭하고요. 테두리 하얀색을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회색으로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회색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검정색 테두리를 원하면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 얘도 이렇게. 여기 뭐 동그랗게 넣고 싶다 그러면 동그랗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 동그랗게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얘도 얘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타원형을 눌러주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림의 테두리가 이거들 보면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림의 테두리 눌러서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노란색, 빨간색 내가 테두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 그림의 효과 어떤 색을 줄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입체 효과 이걸 한번 적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번씩 그림을 선택을 하고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좋을 건지 눌러주시면 돼요. 파워포인트에서도 포토샵에 있는 효과를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질문 주세요. 여러분, 네. 예.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아까 압축할 때 선생님, 네. 예, 그 홈에서 압축 그게 왜 압축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압축을 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만약에 이불을 예로 들을 거예요. 이불이 이렇게 막 크잖아요. 네. 그죠? 이불 얼마나 두꺼워요? 그거를 압축팩에다 넣고 공기 청소를 쫙 빨아들이면 그 이불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죠? 어디 조금 있어? 압축이 그거예요. 이렇게 큰 그거 거를 볼때 압축해서 파일을 적게 만든다는 거예요. 화장실 여기 근데 있는. 여기서 자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저장해 보면 알 수 있죠. 아, 저장 시 필요하니까 압축을 하란 말이에요? 네, 파일이 아, 커지니까. 네. 우리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